어제 그 경찰 압수수색을 마친 이 전재수 의원은요,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잘 받았습니다.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금품수수는 전혀 없었다는 게 제가 부당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연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통일교 관계자한테 행사 나와달라는 제의는? 자,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어제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명품 시계. 이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회계 장부 또 이 압수수색에서 이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의미한 단서를 요거를 좀 뒤져보면 유의미한 단서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수사 상황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대파는 저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행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이 약간 흔들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본인이 준 것을 들었다,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진술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저는 장관직을 일찍 사퇴할 때 그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이 굳이 이제 통일교 접촉해가지고 금품 수수하거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행정관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자랑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 행정관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그 윤영호 본부장은 그렇게 바꿨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에 대해서 무려 2번이나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날 있을 윤영호에 대한 진술은 영향받을 거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건 예상된 수순이다. 그리고 윤영호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법하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수사에 플리바기닝 조항이 있으니까 얘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엄연히 달라요. 플리바기닝이나 이런 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거기서 기소를 하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세게 처벌받거나 자백했을 때 약하게 처벌받거나 이건데 특검은 수사 안 해버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면하겠네라고 하면 플리바기닝이 작동을 하나요? 내가 자백을 하면은 경감이 될지언정 처벌을 받잖아요.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지금 막 축소되고 수사도 엉망이고 특검에서 안 해버리고 이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하네? 게다가 통일교하고 나하고 갈라지니까 통일교 사이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윤영호 본부장은 그냥 갖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내가 다시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금액이 막 줄고 있잖아요. 이거 공소시효가 문제가 딱 걸리는 수준까지 줄였어요. 이게 공교롭습니다, 굉장히. 근데 뇌물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미달된다라고 하면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시 또 7년이라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일반 뇌물죄든 둘 다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데 준 사람이 처벌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윤영호 씨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좀 구자령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계, 이 가격이 전 의원의 수사와 처벌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지금 돈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이 얘기도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의혹 보도 나온 거는 적어도 4천만 원 이상이라는 건 확실하게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게 현금 2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 이렇게 시계도 2개였는데 하나로 줄었고 금액도 4천이라 그랬다가 지금 2천으로 줄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게 두 개를 합치면 지금 3천만 원 정도잖아요. 저 시계가 살짝 1,000만 원에 미달된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특가법의 뇌물죄가 아니라 일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아. 그럼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뇌물 받았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2018년 9월에서 12월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럼 7년 더해 보시면 지금 이미 이 12월에 끝났거나 거의 며칠 안 남았거나 요 정도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건 사이즈를 줄이면은 이 사건 전체가 엎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하. 특검도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벌면서 뭉갠 거 아니냐. 정말 애매한 타이밍에 이첩 같지 않은 이첩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특검에서 사고 친 거 지금 설거지를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은 하지만 이미 안 되는 사건처럼 구도를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를 해버렸거든요. 아. 되는 사건으로 청구를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윤영호의 진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 나왔잖아요. 법원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건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저런 식이면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상 수사기관에서 올려놓은 사건만 갖고 판단하는데 수사해가지고 우리가 밝혀낸 금액은 2천 몇백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공소시효 끝. 이 사건은 그냥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이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는 건지 이게 지금 구도를 맞추는 건지 굉장히 뭐 의문스러운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거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진짜 수사를 하려는 의지 같은 것은 지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줬습니다만 이 해당 명품 브랜드 시계 이게 지금 400만 원대에서 1억 원이 넘는 모델까지 아주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들이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실물 확보를 못한 경우에 그렇다면 뇌물죄 혐의 입증 이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물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뇌물로 제공을 했다고 하면 그 시계의 모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실제 실물이 없다고 하면 어떤 모델, 어떤 가격대에 그걸 줬는지조차도 입증을 경찰이 못하는 경우를 이제 가정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서 아예 사실 이걸로 기소를 하거나 송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최소한 뭐 어떤 물건, 뭐 최소한 뭐 얼마 상당의 시계라든가 뭐 어떤 모델을 줬다라든가 그러니까 증거인 그런 뇌물로 준 시계 자체를 확보를 못했으면 구체적으로 뭐 언제 구입해서 어떤 정도의 모델을 줬다는 거 정도는 특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뭐 그거조차도 지금 입증도 못하고 있다고 많이 하고 네네. 또 이제 전재수 장관 본인은 현금은 물론이고 시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액 자체도 특정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사실 경찰은 증거 확보에 실패한 거고 이제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는 우선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고 어떤 모델을 줬는지 정도는 드러나야 그때 이제 고민할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 시계의 여부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요, 특검을 향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불만이냐면 특검이 분류조차 안 된 2,000장 분량의 수사 기록을 뭉터기로 떠넘겨서 뒤늦게 책임 넘기는 식으로 사건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공유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그냥 떠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구자랑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전재석 의원 등에 대한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검이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우리 대변인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처음 이제 윤영호 씨가 진술한 그 시점 기준으로 어찌됐든 그 넘버링하고 이게 이첩한 그 시간이 약간 좀 늦기 때문에 그 조금 비판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이제 윤영호 씨의 모든 진술이 다 수사 대상이어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지금 사건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경찰이 불만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본인이 지금 이첩도 늦게 했는데 사건 정보를 얼마나 정리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에서 이제 경찰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약간 조금 지금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빠른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